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될 항공모함에 대해 살펴보면서 끝내 아쉬웠던 점은 캐터바 방식의 사출기를 가진 중형 항공모함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전자식이든 증기식이든 현재로서는 사출기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동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단이 원자로를 이용한 핵추진 방식밖에 없기에 우리나라에서 캐터바 방식의 정규 항모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는 항시 먼저 수족에 투입되어 끝없이 활동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는 데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멋진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제4세대 원자로 기술 중 하나인 해양용융염 원자로 MSR에 관한 개발 및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기반으로 해양 원자력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안전하면서도 원자력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차세대 동력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한국형 정규 핵추진 항공모함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제4세대 MSR 원자로를 만든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지난 6월 8일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기발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양용융염 원자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래 신사업 확장 역량 강화 일환으로 MSR 기반 부유식 원자력 발전 플랜트 및 원자력 추진 선박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반의 해양 원자력 제품을 설계하고 그에 관한 요소 기술, 기자재 개발 및 성능을 검증할 계획인데요. 이후 해양 원자력 제품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경제성 평가 등에서 협력할 것이라 합니다. MSR은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제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일종인데요. 핵연료의 사용 주기가 20년 이상으로 선박 수명 주기와 같아서 한 번 탑재하면 사실상 선박을 폐기할 때까지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원자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선박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한데요. MSR 원자로의 장점은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MSR은 원자로 내부에 이상 신호가 생길 경우 액체 핵연료인 용융염이 굳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중대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덕분에 자발적으로는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되지 않기에 경수로 방식의 원자로에 비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고효율의 높은 전력과 수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 기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SR은 어떻게 안전한 운용이 가능할까요? MSR이라 불리는 용융염 원자로는 1차 냉각 계통으로 용융염을 사용하는 원자로 유형인데요. 이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액체 형태의 물질입니다. 핵연료 물질인 토륨,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불소나 염소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토륨 테트라플로라이드, 우라늄 테트라플로라이드 형태 등의 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의 액체를 냉각제인 용융염 속에 용해시켜 핵연료 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료 집합체가 없어져 원자로 구조를 간소화하면서도 연소도의 균일화를 이룰 수 있는데요. 또한 원자로가 작동하는 중에도 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SR은 녹인 소금 반응로라는 뜻처럼 냉각제로 불소 혹은 염소 화합물에 용융염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온도 조절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수로 원자로에서 냉각제로 사용하는 물은 녹는 점이 0도C, 끓는 점이 100도C로 쉽게 기화해서 수증기가 되기에 부담이 따르는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 소금은 녹는 점이 98도C이며 끓는 점은 883도C이기에 상대적으로 액체 상태로 운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더욱 넓고 온도를 조절하기 용이합니다. 용융염은 갑자기 기화해 고압 증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고압 용기에 연료봉, 냉각제를 넣을 필요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장치만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경수로 원자로에서 냉각제로 사용되는 물은 고온에서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지만 용융염은 이처럼 폭발할 위험도 없습니다. 정확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개발진들이 MSR 중에서도 어떤 노형을 이용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듯하지만 용융염 원자로 MSR 중 액화브라염 토륨 원자로를 이용할 경우 연료의 매장량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액화불화염 토륨 원자로 LFTR은 핵연료인 토륨을 액체 상태의 불소 화합물로 만들어 반응시키고 이 불소 화합물은 고온 저압의 액체 상태로 열 교환기를 순환하게 됩니다. 용융염 액은 노 내부에서만 핵 반응을 하고 노에서 빼내면 반응이 중지되기에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낮은데요.
액체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기에 다루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압력이 낮다는 점은 원자로의 운영에 있어 훨씬 안정성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기존의 경수로 원자로는 고압의 증기 또는 고압의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기에 사고가 날 경우 외부의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용융염은 온도가 높아도 압력이 낮은 덕분에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대기 중이나 노외부로 유출을 막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가해지는 압력이 크지 않기에 압력 용기가 두꺼울 필요가 없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소형의 원자로를 만들기 쉽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연료 이용률이 우라늄료에 비해 수십 배 높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후에 남는 핵연료 폐기물의 양이 매우 작고 폐기물의 반감기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짧아 폐기물을 처리하기 쉽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여기에 플루토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들 저거 원자력 발전한다면서 핵무기 만드는 거 아이가? 이런 의심을 받을 걱정도 없고 핵무기 확산 걱정도 없습니다. MSR로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과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용융염 원자로 MSR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게 될 경우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핵 잠수함을 건조해 우리 해군이 그렇게도 염원해 왔던 대양 해군의 초석을 다지는 것도 더 이상 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장기간 물속에 숨어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생긴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모함을 호위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항공모함 전단은 작전 시 함재기들을 쉽게 날려보내기 위해서 보통 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이 같은 속도를 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보고급 잠수함과 대륙의 순급 잠수함이 매복을 통해 미 해군의 강력한 항모 전단 방어를 뚫고 솟아오른 적은 있어도 실제 작전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항모 전단을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대한민국의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 중 하나가 바로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쓰지 못한다는 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만을 써야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짧으면 5년에서 길어야 10년 정도 운용하고 핵연료를 교체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잠수함을 반으로 갈라서 교체해야 하는데 이 작업 자체도 부담이지만 그로 인한 장기간의 전력 공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용융염 원자로 방식의 MSR을 쓸 경우 20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핵연료 교체를 그만큼 적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추가로 몇 척 더 건조해 운용할 시에는 핵잠수함 전력의 공백 또한 메울 수 있을 것이고요. 이처럼 MSR을 통해 대한민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다음 차례는 항공모함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내놓은 항공모함도 그만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 경사갑판을 채용한 중대형 항공모함을 채용한다면 그야말로 강력한 대한민국의 항모 전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캐토바 방식의 항모를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동력원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보아도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를 이용하는 항공모함은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장 스키점프대가 없는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에서 F-35C나 F-18EF 슈퍼호넷, E-2D 조기경보 통제기 등의 함재기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수십 메가와트 일렉트릭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형 용융염 원자로 MSR을 생산하게 될 경우 이를 잘 활용하면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캐토바 방식의 항공모함에 이어 원자로를 이용한 항공기까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원래 용융염 원자로는 비행기나 배에 실어 동력원으로 삼기 위해 개발했기 때문에 노의 크기가 훨씬 작으면서 무게 또한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 MSR을 수십 메가와트 일렉트릭급의 소형 모듈 원자로로 만들 경우 계속해서 하늘을 떠다니며 수많은 군집 드론들을 출격시켜 작전을 수행하는 공중항공모함 같은 개념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도 이론상 무리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미국은 오래전에 콘베어 B-36 피스메이커라는 거대한 전략 폭격기를 만들고 여기에 작은 원자로를 탑재한 전적도 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 MSR의 미래. 용융염 원자로는 1950년대 미국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는 실험로까지 만들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수로 방식의 원자로와 고속로 쪽으로 연구 개발이 집중되면서 용융염 원자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오크리지 연구소에서는 용융염 원자로를 꾸준히 연구해왔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세계가 경악하는 일이 일어난 후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용융염 원자로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하고 정부 지원 또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해 발표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의 진보라는 보고서를 참고하면 벌써 많은 국가들이 용융염 원자로 MSR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7개국에서 단독 또는 공동 연구 방식으로 용융염 원자로 10개 노형에 대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용화 전망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구 개발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영국의 몰텍스 에너지와 캐나다의 테레스트리얼 에너지 연구 개발 프로젝트 또한 개념 설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원석 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용융염 원자로에 기반한 해양 수송선 개발은 국제 물리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합니다. 용융염은 1950년대부터 원자로 냉각제로 주목받아 왔지만 고온의 용융염을 취급하는 기술이 부족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공법을 적용한 신소재 개발이 이어지면서 점차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물론 용융염 원자로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조선계 최고의 기업 삼성중공업이 만나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몇 년 전 삼성중공업 협력사에서 잠시 일할 때 길이 488m, 폭 74m 크기의 세계 최대 선박 프렐류드 FLNG에서 일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그때도 삼성에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었던 만큼 이번 차세대 원자로 연구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협업으로 세계 최고의 성과를 거둬주길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